아침에 거울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예전엔 납작했던 배가 이제는 툭 튀어나오고 입던 옷은 자꾸 끼고 혈압약은 하나, 둘 늘어갑니다. 운동도 해봤고 팝도 줄여봤는데 몸은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질까? 나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대사가 느려져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78세 한의사,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은요, 바뀝니다. 그 나이에도 바뀝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뱃살과 혈당, 이 두 가지만 잡히면 몸은 거짓말처럼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이 늙어가느냐, 다시 살아나느냐가 갈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 없이도 뱃살이 줄고 혈당이 내려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로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더 나와 있는 것 같고 어제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허리띠가 하나 더 조여지고 바지는 안 맞고요. 운동도 해봤는데 처음 며칠만 조금 빠지고 금방 멈춰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체중도 뱃살도 그대로고 약만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죠. 검사 수치는 조금 나아졌는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원래 그래, 그냥 나이 탓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연료는 충분히 있는데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엔진이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꺼진 엔진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지방을 연료로 쓰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인데 누군가는 약을 끊고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약을 먹어도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 차이를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건강하게 바뀐 어르신들 200명을 기록했습니다. 병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랐지만 그분들에겐 딱 하나, 정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꾼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거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드시죠. 물이라도 한 컵, 과일 조금 아니면 식빵 한 조각이라도요. 그런데 건강하게 바뀐 분들은 달랐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드신 겁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10분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평소대로 식사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아침 공복 12시간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3달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공복을 유지한 그룹은 평균 5kg 넘게 빠졌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약을 줄인 분도 많았고요. 놀라운 건 운동량이나 식사량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몸이 다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당과 지방 두 가지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먹으면 몸은 쉬운 연료인 당만 쓰려고 합니다. 지방은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해요. 냉장고 음식만 계속 꺼내 먹고 창고에 쌓인 쌀은 꺼내지도 않는 거랑 같아요. 반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드디어 창고 문을 엽니다. 쌓아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낯설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꺼졌던 연소 시스템이 깨어나요. 그게 바로 뱃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세 끼 외에도 간식, 과일, 커피, 떡, 음료까지 하루에 5번, 6번 이상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주 먹으면 몸은 당만 쓰는 체질로 굳어버립니다. 지방은 계속 쌓이는데 꺼내 쓸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바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밀리고 저녁을 8시, 9시에 드시는 경우 많죠. 그리고 바로 눕습니다. 그 시간 몸은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지방을 태울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얼굴은 붓고 손발이 찝찝하게 부어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을 너무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죽 한 그릇, 바나나 하나, 주스 한 잔, 이런 식으로요.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전에 금세 배가 고파지고 다시 당을 찾게 돼요. 결국 하루 종일 혈당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바로 당이 좋은 루틴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달달한 걸 찾게 되죠. 젊을 땐 이런 습관도 어느 정도는 버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번 흐트러진 대사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원장님, 나 아침마다 빵에 커피 마셔요. 점심은 그럭저럭, 저녁은 9시에 먹고 과일까지 먹고 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만 볼록 나와 있더라고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속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결국 몸의 기름 연소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약을 먹어도 몸이 무거운 이유예요. 그런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공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저녁 7시에 드셨다면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드세요. 둘째, 저녁은 가능한 일찍 가볍게 드세요. 셋째, 아침엔 반드시 단백질을 드세요. 달걀, 두부, 삶은 닭가슴살처럼 쉽게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3가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뱃살은 줄고 혈당은 잔잔해지고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함은 조모 어르신 72세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억울해서 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본인은 20년 넘게 생활 습관 하나 안 바꾸고 지켜왔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간단한 체조, 그리고 유기농 두유 한 컵. 점심은 나물 위주로 깔끔하게, 저녁은 가족들이랑 7시 반쯤 챙겨 드시고 밤엔 견과류 조금과 따뜻한 우엉차.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평소에 짜게 먹지도 않으세요. 남들 보기엔 건강한 생활의 정석입니다. 그런데요, 허리 둘레는 계속 늘고 혈당은 약을 2가지나 먹어야 하고 체중도 줄지를 않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한마디씩 하셨답니다. 아버지, 운동도 하시고 잘 챙기시는데 왜 배가 자꾸 나오세요? 본인은 억울한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하고 저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루틴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였어요. 아침 6시 두유부터 밤 10시 견과류까지 하루 16시간을 계속 먹고 계셨던 겁니다. 몸은 단 1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신 두유, 거기 들어있는 단맛이 혈당을 바로 올려버려요.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하고 지방 대신 두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하셨지만 결국 지방은 꺼내지 못한 채 쌓여만 간 겁니다. 저녁은 7시 반, 견과류는 밤 10시,
사실상 새벽 1시까지도 소화기관은 쉬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다만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 어르신 3달 만에 허리 둘레 5cm 줄이고 혈당약 1가지를 끊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라도 몸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하루 3끼는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침 안 먹으면 건강 나빠진다던데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밥은 거르면 안 된다. 자주 먹어야 건강하다. 심지어 아프면 죽이라도 먹여야 산다고들 하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몸을 많이 쓰는 농사 시대가 아니고 음식도 훨씬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여전히 하루 종일 뭔가를 먹습니다. 공복 시간 없이 계속 먹다 보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만 쓰고 지방은 그대로 놔둡니다. 저는 공복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에 계속 물을 대면 뿌리가 썩어요. 하지만 가끔 물을 빼서 말려주면 뿌리는 더 튼튼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먹으면 에너지 시스템은 멈춥니다. 왜 태워 들어오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일정 시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몸은 다시 저장된 지방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대사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대충 굴러가지만 지금은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걱정해서 자꾸 뭘 먹이려 해요. 엄마, 이거 조금만 드세요. 힘 빠져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이제 좀 쉬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몸도 좀 쉬게 해줘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공복은 굶는 게 아닙니다. 조절입니다. 물은 충분히 드시고 일정 시간 음식만 쉬어주는 겁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비우고 진짜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침 공복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고작 아침 시간 하나 바꿨다고 몸이 바뀌겠나 싶었죠. 그런데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바로 이 루틴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셨다면 그 이후엔 물만 드세요. 차, 주스, 과일, 꿀물도 모두 칼로리가 있어요. 몸은 그걸 에너지로 인식하고 지방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몸이 이제 지방을 써야겠구나 하고 연소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배가 고플 수 있지만 3일만 버티면 훨씬 수월해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식사의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점심엔 밥, 국, 반찬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활동이 많은 시간 되니까요. 대신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세요.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좋습니다.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세요. 이 식사 패턴 하나로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줄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몸을 깨우는 동작을 매일 10분만 해주세요. 어렵게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벽에 손 짚고 천천히 팔 굽히기 5번, 의자에 앉아 등을 세우고 30초간 가만히 호흡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을 깨우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 몸아,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번째,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계단 몇 개 오르거나 설거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야채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하루 피로감도 줄고 지방도 쉽게 빠집니다. 결국 핵심은 대사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태우는 기능을 되찾아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일찍 드시고 내일 아침은 물만 드셔보세요.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되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조절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공복 시간엔 진짜 아무것도 못 마셔요? 물만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공복 시간을 지키면서도 몸에 도움이 되는 습관, 의외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뭐라도 마셔야 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따뜻한 기름과 약간의 산성 물입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식초물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공복감도 덜합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뱃살 정체기에 멈춘 대사를 다시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포만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하루 전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를 더한 물 한 잔까지 함께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만 넣어 아침에 가볍게 마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금방 그 가치를 알아차립니다. 이 두 가지는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단 없이도 공복 시간의 대사를 꺼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좋은 연료를 주면 반응합니다. 기름과 산, 이 조합은 말하자면 불 붙이기 전 성냥 긋는 동작과도 같아요. 몸속 지방 연소 시스템에 신호를 주는 거죠. 올리브 오일은 연료를 부드럽게 덮고 식초는 시동을 걸어주는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입맛이 없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에너지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는 안 됩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 잘 지켜도 공복 시간이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 컨디션도 안정됩니다. 몸을 억지로 굶기는 게 아니라 좋은 자극을 주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단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맛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반응합니다. 아침 속쓰림이 줄고 혈당이 출렁이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량도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몸이 조금 가벼워졌네? 하고 말을 걸어올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시작이 지금 이 한 스푼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76세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한눈에 피곤해 보이셨어요. 숨이 차서 오래 걷지도 못했고 허리는 굽고 발목도 자주 붓는다고 하셨죠. 복부둘레는 91cm, 혈당 수치는 늘 높고 약은 4가지나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4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4.2kg 줄었고 배도 눈에 띄게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요즘은 신호등 건너는 것도 안 힘들어요. 두 번째는 70세 정성규 어르신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과 따뜻한 물을 챙겨 드시고 저녁을 앞당겨 식사하셨어요. 아침엔 단백질을 꼭 챙기셨고요. 운동은 많이 못 하셨지만 식습관만 바꿨어요. 결과요? 5주 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얼굴이 작아졌다고 했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 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세 번째는 74세 김영숙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살 빼야 하는 건 알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소연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복 12시간부터 시작하자고 권해드렸어요. 첫 3일은 배고프고 짜증도 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 오히려 입맛이 줄고 기분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살은 3kg 빠졌고 무엇보다 밝아지셨어요.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몸이 변하니까 마음이 따라가요. 요즘은 내가 나를 다시 챙기는 느낌이에요. 세 분 모두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쉬운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달라졌고 한 달이 지나니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예전보다 활기차졌네요.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나이도 같고 약도 똑같이 드셔도 누군가는 달라지고 누군가는 그대로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8시 이후엔 물만 드시고 공복 12시간을 유지하세요. 둘째,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셋째, 하루 10분만 몸을 깨우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세요. 넷째, 식사 후엔 반드시 몸을 움직이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몸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잡는 사람만 변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지나고 시작할게요. 날 좀 풀리면 하지만 친구야, 그런 다음은 끝도 없어요. 내일도 결국 오늘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다음 달부터만 3번 말하시다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내가 너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이 남은 삶 중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꾸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는 8시 전에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까지는 물만 드셔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가족, 친구, 옆집 어르신께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바뀌면 우리 동네도 이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무릎 관절을 젊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복용 중인 분들은 꼭 주치의나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 손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 숨결건강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다시 오세요. 같이 갑시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